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만나볼 인물은 조선 전기의 기틀을 다지는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바로 천재학자이자 훌륭한 문신, 그리고 뛰어난 한국 고전 문학 작가였던 이승소 선생인데요. 이분의 머릿속에서 나온 지성들이 어떻게 조선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뼈대가 되었는지 그 흥미진진한 삶의 궤적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따라가 보시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핵심 내용들입니다. 16세에 등장한 천재의 모습부터 조선 최고의 두뇌 집단이었던 집현전 시절, 그리고 명나라를 오가던 외교관으로서의 활약, 조선의 국가 의례를 완성해내는 과정, 마지막으로 그가 보여준 참된 선비로서의 꼿꼿한 면모까지 핵심적인 관직 생활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16세 천재의 등장입니다. 과연 그 비범한 시작이 어땠을까요? 이승소 선생은 1422년에 태어났는데요. 와, 여기서 정말 놀라운 기록이 하나 나옵니다. 1438년, 그러니까 지감으로 치면 고등학교 1학년쯤 되는 만 16세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진사시에 떡하니 급제를 해버립니다. 천재성이 벌써부터 터져 나온 거죠. 그리고 만 25세가 되던 1447년에는 국가 최고고시인 문과에서 당당하게 전체 1등 장원급제를 차지하면서 조정의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게 됩니다. 사실 이런 어마어마한 타이틀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진 않았겠죠. 깊은 밤에 촛불 하나 켜놓고 정말 무서울 정도의 집중력으로 고전 문헌들을 파고들던 소년의 치열한 땀방울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모습이 바로 1447년 그가 이뤄낸 인생 최고의 짜릿한 순간입니다. 국가시험 수석 합격자에게만 임금님이 내려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어사화를 머리에 꽂은 당당한 자태, 정말 멋지지 않나요?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조선의 핵심 두뇌 집단이었던 집현전에서 왕국의 지성을 빚어내던 시절입니다. 이렇게 엘리트 코스를 밟은 그는 당연하게도 조선 최고의 연구기관 집현전으로 직행합니다. 거기서 부수찬을 시작으로 직제학 같은 핵심 요직들을 맡으면서 말 그대로 왕국의 브레인 역할을 톡톡히 해내거든요. 언어학적으로 중요한 책들을 번역하는 건 기본이고요. 세조 임금이 직접 지은 병장설 같은 아주 중요한 군사서적들을 편찬하는 일에도 깊숙이 참여했습니다. 지식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기만 한 게 아니라 직접 조선의 지식체계를 만들어낸 거죠. 세 번째 이야기, 외교와 학문을 이끄는 조선의 대표로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능력이 도서관 책상 앞에만 머물러 있진 않았어요. 1459년부터는 조선을 대표하는 사신 자격으로 명나라를 오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 당시 사행길이라는 게 길도 험하고 날씨도 혹독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정말 고된 여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필수적인 외교 임무를 묵묵히 그리고 아주 훌륭하게 수행해냅니다. 하지만 정치라는 게 언제는 순탄치만은 않잖아요. 1480년에 주문사 부사로 다시 명나라에 갔을 때 꽤 큰 위기를 맞습니다. 당시 정사였던 한명회가 개인적으로 활과 뿔을 바친 이른바 사원궁각 사건이 터지면서 이승소 역시 여기에 연루되어 탄핵까지 받는 아주 아찔한 상황의 중심에 서게 되죠. 네 번째, 국가의례의 완성, 예법의 설계자입니다. 앞서 말한 그런 굵직한 정치적 위기 속에서도 조정은 그를 절대 내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법, 음악, 군사, 법률은 물론이고 음양, 율려, 천문학까지 진짜 과장 하나 안 보태고 인간 백과사전이 따로 없었을 정도로 모든 학문을 완벽히 통달해버렸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실력 덕분에 이조판서, 형조판서 같은 오늘날의 장관 자리들을 두루 거칠 수 있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이 방대한 지식들이 신숙주 등과 함께 국조 오레이에를 편찬하는 데 쏟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조선이라는 거대한 국가 전체의 예법과 의례 규칙을 완전히 체계화해서 완성해낸 아주 위대한 업적이거든요. 말 그대로 조선 예법의 설계자였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이야기, 울고든 선비 3탄, 이승소의 청렴한 삶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화려했던 관직의 타이틀은 잠깐 내려놓고 인간 이승소를 한번 볼까요?
그는 평소 언행이 깃털처럼 가볍지 않고 굉장히 진중했습니다. 최고위직 장관을 지낸 분인데도 집에 가보면 꾸밈이라곤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소박했죠. 그야말로 절대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올곧고 청렴한 선비의 표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백리 정신을 평생 몸소 실천하며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맑은 물이 담긴 이 소박하고 투명한 그릇을 보세요. 티 없이 맑았던 그의 도덕적 나침반을 딱 보여주는 것 같지 않나요? 한 나라의 판서로서 손에 쥐고 있던 그 막강한 권력을 생각해보면 이런 극도로 깨끗하고 검소한 삶의 태도는 정말이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물론 학자이자 예술가로서도 깊은 발자취를 남겼죠. 지금 배경에 은은하게 깔려있는 유려한 글씨처럼 예서체의 1인자로 널리 명성을 떨쳤고요. 자신의 깊은 철학적 사유를 꽉꽉 채워 넣은 문집인 삼탄집을 남겨서 당대 최고의 문장가로도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국가와 학문에 온전히 바쳤던 그는 1484년 만 6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비록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한 땀 한 땀 만들어둔 법과 예절, 그리고 그가 남긴 청렴의 정신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기틀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짙은 먹물처럼 흔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현대사회의 근간 중에도 혹시 이승소 선생처럼 조용하지만 흔들림 없는 헌신으로 뼈대를 세운 지식인들의 땀방울이 숨어 있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 사회를 묵묵히 지탱하는 숨은 건축가들은 과연 누구일지, 오늘 이 올고된 학자의 삶이 여러분에게 작지만 단단한 생각거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